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윌비스 소방공무원 소방관계 법규 소방학개론 강의를 맡게 된 김종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형 소방 전문학원이라고 하는 소방 전문 자격증 원장을 좀 맡고 있고요. 현재 소방서 관리사, 소방설비 기사, 그리고 소방 기술사 강의까지 전담해서 이제 강의 진행 중이고, 강의 경력은 한 13년 정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2016년 이후로 사실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전문가로서의 시험을 확인하는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17년도 제가 공무원 시험하고 18년도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한번 보니까 예전에 이제 기사 때 좀 나왔던 계산형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소방공무원은 행정가로서의 자질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질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학에 관련된 공부 내용, 학습 내용 자체가 조금 이론 위주로 가고 있고, 그냥 법적인 내용보다도 암기하는 내용보다도 응용하고 그리고 또 계산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제 중앙소방학교에서 사실 문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소방 공무원분들이 자격증 좀 붐이 일거든요. 요새 몇 년 동안 소방 공무원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소방학교에 계시는 담당 교수님들도 자격증 다 취득을 다 하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 나오는 자격증 나오는 이런 문제들도 아마 많이 추려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출제를 하는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번 시간에는 사실 뭐 나중에 제가 공방법은 뒷부분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소방 공무원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고 오신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일단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이후에 공방법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시험은 구분, 일단 그냥 공무원 시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종류 자체는요. 여러분께서 일단 두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뭐 간부 후보생 시험이라고 해서 총 세 가지 자격증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의 일정 및 절차, 그리고 자격 요건들,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 뭐 시험 시간, 합격 여부에 대해서 오늘 설명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은 공개 경쟁 채용, 그리고 제한 경쟁 특별 채용, 경력 경쟁 채용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고, 여기에 사실 추가해서 이제 간부 후보생. 간부 후보생은 이제 1년에 한 번 시험을 치는데 보통 한 번 배출할 때 20명 내지 30명 정도 전국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은 아무래도 이제 합격 요건 자체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개 경쟁 채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 과목 5과목에서 모든 분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되고, 제한 경쟁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 게 관련 학과 졸업생입니다. 최근에 소방학과가 참 많이 생겼죠, 그죠? 상학과를 생겼다 보니까 그 소방학과 출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방 관련 학과인 응급구조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 관련 학과들에 대해서 과목을 세 과목으로 좀 과목을 줄여서 선택 과목을 한 세 과목 시험 칠 수 있도록 제한 경쟁 특별 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통 시험을 치시게 되는 게 공개 경쟁 채용하고 제한 경쟁 특별 채용 두 공무원 시험을 치시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소방설비 기사라든지 관리사, 이런 기과 기술 자격증 취득자, 그리고 영어 능통자, 그리고 이제 일단 다른 직 공무원 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사실 이제 필기 시험을 안 칠 수도 있고요.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들이 공고가 각 시도별로 나옵니다. 매해. 그래서 이제 그때 인력 보충하기 위해서 몇 명씩 보충을 할 때 그때 이제 보통 서류 넣고 면접으로 통과하는 시험이 있게 돼요. 일단 먼저 전체적인 채용 공고는 소방청 홈페이지에, 그리고 각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저희가 일단 뭐 고시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일정 및 절차는 보통 시험 공고가 매년 초,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그 해차 공무원 시험 발표를 하고, 그럼 그때 각 홈페이지 접속하게 되면 공고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각 시도의 본부마다 채용하는 인원수가 나오게 돼요. 채용 인원수를 확인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인원수에 맞게끔 보통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응시자 수가 없다 보니까 1대1도 안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시험 치면 체력장만 통과하게 되면 또 바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채용 인원수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째 공고가 하게 되면 보통 2월 말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또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그 시간 내에 1차 필기 시험 치죠. 이번 18년 같은 경우에도 3월 말에 시험 치려고 했다가 일정이 좀 딜레이가 돼서 4월 7일 날 필기 시험을 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3월 말 4일 초에 일단 1차 필기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럼 4월 말에 바로 1차 필기 합격자가 바로 발표가 나고요. 아무래도 이제 OMR지다 보니까 바로 발표가 나게 되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2차 체력 시험을 이때 합격자를 이용해서 2차 체력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1차 필기 합격자를 발표할 때 필요한 정원수, 인원수의 3배수를 원래 뽑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한데 3배수까지 보다 보통 한 2배수 정도의 인원수를 보통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미리 합격자 발표를 해놓고 나서 체력 시험을 하고 뒤에 신체 적성 검사 면접 시험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필기 시험에서는 일단 2배수 정도를 채용한다라고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 6월에 3차 신체 인적성 검사를 하고 6월 달에 4차 면접 시험하고 6월 말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보통 하반기 시험이라고 해요. 이때 최종 발표가 났는데 이번 18년도도 그렇습니다. 그 최종 이 면접 시험하고 신체 검사, 체력 시험 중에서 탈락자가 좀 있다 보니까 미달된 지역들이 좀 있어요. 미달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곧 7월 초에 다시 재공고가 한번 뜨게 될 건데요. 하반기 시험은 7월 초에 공고를 하고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원서 접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마지막 12월 달에 최종 다시 재합격자를 발표하는 과정까지 매년 한 2번 정도는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도 그랬지만은 필기 시험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애초에 2배수를 합격자를 뽑을 그 부분에도 점수가 좀 대부분 다 낮았던 거예요.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하반기 시험도 7월 초에 공지가 되어서 아마 시험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응시 자격은 저희가 이제 지방 소방사 시험을 치시는 건데 사실 이제 이건 법규 공부를 나중에 해보셔야 되겠지만 소방공무원은 제일 처음 시작이 사교장,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그리고 이제 간부라고 해서 위경영정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소방위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소방 간부 후보생 시험 합격하면 위부터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공개 경쟁 채용하게 되면 사부터 들어가게 되죠. 지방 소방사 그래서 응시 연령이 나오는데 이건 매년 2018년도 지금 시험 기준입니다. 이제 19년 되면 다시 또 여기에 해당 생년월일 공지가 다 떠요. 거기에 맞는 연차가 이제 시험 응시할 수가 있고 40세 이하까지 현재 제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경쟁이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영어 능통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분들을 채용하는 게 지방마다 뭐 필요한 인원수만큼 채용을 좀 하는 거라서 그때 또 이제 자격 요건 제한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거주지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시험 치게 되면 거주지 제한이 있어서 공개 경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또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 18년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19년 되면 다시 또 뭐 19년 1월 1일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해당 응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기간 중 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 사실이 없거나 이후에 3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 합산하여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좀 많이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 그 지역에서 거주했던 기간이 총 36개월 이상 이 맞춰지게 되면 그 지역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지역을 여러 군데 몇 년 초등학교 몇 년 중학교 몇 년 이렇게 있었던 과거 기록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요 지역 응시 요 지역 응시가 다 가능하게 돼요. 다만 근데 이제 한 번 시험 칠 때 지역을 3개를 다 못 보겠죠, 그죠? 시험 날이 동일한 날 딱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 한 해차 뭐 상반기 시험 치고 하반기 이런 식으로 선정할 수가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공고가 나올 때 그 지역에 그 뽑는 인원수 있죠, 그죠? 뽑는 인원수를 한번 잘 보시고 그 지역에 좀 경쟁률이 괜찮겠다라고 싶은 지역에 만약 등본상 거주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 지방직 공무원이죠, 그죠? 지금 현재는 지방직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방 소방 공무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법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국가 소방 공무원도 있습니다. 국가 소방 공무원은 사실 일반 행정직이 있던 분들이 보통 국가직으로 소방청으로 전환돼서 보직 변경하면서 이제 국가직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직 전환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만약 일단은 채용이 되셨다 하더라도 향후 국가직화는 아니더라도 이 지방직이 현재로서는 그 지방직 공무원이 그 지역에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만약 앞으로 향후 국가직화가 되게 되면 이 지방직 근무도 파견 근무처럼 원래 있던 고향이나 다른 지역으로 파견 신청해서 보직 변경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찰 같은 경우에 그런 국가직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처럼 소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또 공무원 시험을 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런 응시 경쟁률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 좀 드려요. 경력 경쟁 같은 경우에도 거주지 합산 기간이 3년 이상.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주 제한 없이 서울 소방본부는 거주 제한 없이 이제 시험 응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총 합산 기간이 월 단위로 36개월 이상 보게 되고요. 뭐 신체 조건은 그냥 건강하면 됩니다. 신체 건강하면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시력 부분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 청력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보시고 한번 또 판단하시고 요건 되시는 걸 확인하시고 이제 응시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지금 자격 요건에 안 들어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겠지만 면허가 운전면허가 일종 보통 면허 또는 대형 면허는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건 기본으로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격증 외에도 그것도 일단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서 이제 시험을 치시게 되면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 경쟁이 100분인 이유가 이제 한 과목당 20분 해서 총 5과목을 시험 치기 때문에 100분이고 경력 경쟁은 60분,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3과목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과목 60분 동안 20분씩 3과목 시험을 치시게 될 거고요. 문제 출제는 이제 중앙소방학교에 이제 위탁해서 문제를 내고 있고 중앙소방학교에 교수님도 있습니다. 근데 중앙소방학교에 그 교수진으로 등재된 인력 풀들이 있어요. 그 인력 풀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문제 출제를 의도를 하고 그 중앙소방학교에 계시는 주 담당 교수님들께서 그 문제들을 검토해서 선택 추려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중앙소방학교하고 이제 부산소방학교에는 외래 교수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 쪽 그 시험 자격이 아니라 소방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기술 자격증, 가격증하고 이제 기술 관련된 실무 강의를 좀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 교수님들 중에서 이렇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분들이 이제 요새는 실무 공부나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잘 추려서 좀 내실 거라고 좀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 경쟁 시험은 총 5과목인데 이제 필수가 3과목이죠. 국어, 영어, 한국사. 다른 강사분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 3과목이 그래도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현재 소방학개론하고 소방관계 복규는 나머지 2과목들과 더불어서 공개 경쟁은 선택 과목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소방공무원 시험 칠 때 아무래도 학개론이랑 관계 복규를 거의 대부분 5과목 이렇게 치시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요 학개론과 소방학계 복규가 다른 과목들보다는 난이도가 그나마 좀 쉬웠던 과목이어서 거의 주로 시험을 공무원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합격권에 든다고 했을 때 이 선택 과목 학개론과 관계 복규가 한 90점 가까운 점수,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틀리던 2개 정도 틀리는 거, 그 정도가 보통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치면 최근의 시험에서 합격 커트라인은 20문항 중에서 한 4문항 틀리고 한 16문항 정도가 커트라인 좀 내려왔습니다. 실제. 그 얘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소방 공무원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 지금은 이제 소방학개론이나 관계복규라는 과목 자체가 너무 쉬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방공무원은 이제 소방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씩 상향 종전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격증 시험도 그랬어요. 2016년 이전부터까지는 좀 쉬웠는데 16년도부터 자격증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방이 좀 이슈가 되고 소방 쪽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몰리게 되면 요 자격증 시험은 또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국어, 영어, 한국사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저희 또 북구소방 담당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드리고 하겠지만 목표 점수를 잡으실 때 현재 소방학개론과 관계복규가 현재 합격 커트라인은 한 80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서 예전처럼 90점의 합격 커트라인을 만들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강사분들 얘기하시 보면은 계산 문제 한두 문제 나왔을 때 사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문제 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계산형 문제들도 분명히 다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제가 강의했던 자격증에서는 사실 쉬운 난이도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중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기본적으로 사실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맞출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소방 공부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공부가 재미가 있고 그 공부를 좋아라 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 OT 진행을 하지만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 소방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소방을 저는 현재 14년 차 정도 진행을 실무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현장 일도 하고 있고 쭉 진행을 하고 있지만 소방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졸업할 때 다른 대학 동기들 막 영어 토익 시험 쳐가지고 대기업 간다고 할 때 저는 영어가 원래 좀 약해서 근데 이제 그때 소방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소방업체 취업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방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가이사까지 취득을 하게 되고 계속 강의도 진행하면서 실력 향상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계시는 소방 공무원분들도 현재 계속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그 얘기는 소방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소방 공부에 좀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저는 강의하는 게 제일 목표고 재미있게 공부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 경력 경쟁에서는 필수 과목 3과목으로 국어, 생활여고, 소방학개론은 이제 응급구조학과고요. 여기 좀 빠졌는데 소방 관련 학과 졸업하는 분들은 이제 국어하고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법규 요렇게 3과목을 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방학과 졸업하거나 응급구조학 관련 졸업하신 분들은 부득이 이제 학개론, 국어는 무조건 점수를 높게 받으셔야 될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개 경쟁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경력 경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합니다.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국어하고 생활여고 소방학개론 그리고 이제 소방학과 졸업생들은 국어하고 학개론하고 법규 과목을 치는데 요때는 어차피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 조정이 없어요. 점수 조정이 없지만 지금 보시는 5과목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필수 3과목은 조정 범위가 없고 선택 2과목은 점수 조정이 들어갑니다. 점수 조정이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점수를 80점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는 점수는 한 60점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점수가.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많이 했고 그 선택 과목 평균 점수가 한 70몇 점, 80몇 점 된 거예요. 그럼 평균 점수보다 몇 점 안 높잖아요. 제 점수가 많냐? 그러면 실질적인 점수 때는 내려가는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 과목을 만약에 5과목 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 2과목 보시는 분들은 평균 점수 때보다 조금 높은 점수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평균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개론과 법규도 또 이제 너무 쉽게 뭐 3-4개 틀려도 된다. 이렇게 80점 받아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개론 법규도 최대한 90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분들 대다수 분들이 이제 좀 쉬워졌는데 또 뭐 계산 문제 이런 거 뭐 틀리지 어려운 거 변별력 한두 문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과목을 다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래 점수대가 이렇게 합격해서 점수대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소방학개론, 소방관계 법규 2과목의 이제 선택 과목의 출제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각 과목별로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출제 빈도라든지 공부방법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사회과학, 수학도 선택 과목이긴 한데 그냥 안 보는 게 맞죠, 그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정보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 경쟁 시험에서는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사회 과목이라든가 과학 과목 2과목을 선택한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필수 3과목하고. 근데 이 2과목을 하신 분들의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선택 과목 간의 조정이 필요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과목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필수 3과목 보신 분 다 똑같이 치고 어떤 분은 2과목 어려운 거 치고 어떤 분은 쉬운 거 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쉬운 과목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평점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점수 조정이 들어가는데 뭐 조정하는 공식이 또 따로 있어요. 오늘 뭐 공식 설명 드릴 건 아니고 점수가 좀 내려갑니다. 그렇게 돼서 합격 자격증은 매 과목 40점 이상이죠.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점 이상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16, 17, 18년도 공무원 합격 평균 점수대가 보면은 합격 점수권대가 70점 정도가 돼요. 70점. 점수대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 그 70점대 점수가 이제 사실 이렇게 8, 90점이 아니라 10점 딱 내려오는 주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영어 같아요. 영어 점수가 워낙 한 55, 60점 정도의 보통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합격하신 분들 대부분 카트라인 분들이 보니까 영어 점수가 한 60점 정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국어가 또 조금 한 70점 정도. 근데 이제 쉬운 게 좀 그나마 이제 한국사하고 법규하고 학개론들이 한 90점 가까워 원래 80점, 90점 이런 점수대로 합격을 하다 보니까 평점이 한 7점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2배수 범위를 일단 먼저 정해서 일단 먼저 채용 합 뽑고 그 이후에 체력 검정과 면접 등을 거쳐서 탈락자가 나오게 됩니다.
소방학개론이 있는데 소방학개론은 크게는 5가지 파트로 시험에 나와요. 소방조직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재난관리론 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이론이 있고 그리고 화재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 소화이론, 이렇게 총 5가지 이론으로 시험 출제가 되게 되는데, 지금 보신 요게 이제 중앙소방학교에서 있는 시험 범위표입니다. 요렇게 범위를 출제할 거다라고 정해놓은 표들인데, 하나씩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네, 조직부터 봐야 되죠. 네. 소방 조직이라고 해서 이제 소방의 역사입니다. 소방의 역사, 그리고 소방 조직에서 관련된 인사, 재정, 이런 부분들의 소방 행정적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 이 파트가 범위가 좀 넓잖아요. 넓은데 실제 문제는 한 문제, 많으면 2문제입니다. 이 파트는. 그럼 이 부분은 철저히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잘 찍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걸 잘 추려드리는 게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잘 정해서 이걸 확실하게 나오는 문제, 한 문제 나오는 걸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건부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기도 하죠, 그죠? 전체를 다 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 부분은 강사 역량입니다. 이 부분은 잘 체크해 드리는 게 중요하고, 뭐가 잘 나오는지를 봐드려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신 다음에 시험 나오면 맞추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재난관리도 이제 재난안전관리법이라고 재난관리법이 있습니다. 법규. 그 법규 문제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나올 문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나올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잘 선택해 드리는 게 맞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다 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파트가 되고, 앞서 봤던 조직하고 재난관리 파트의 출제 문제가 한 지난 17년도하고 18년 보니까 3문제, 4문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3문제 나오고 4문제 나오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16문제가 전부 다 뒷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결국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연소이론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연소, 최근에 보니까 화학 반응식 문제도 나오고, 반응 몰수 계산 문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화재할 때 필요한 역학 계산 문제도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강의를 진행하면서 일단 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진행할 거니까요. 연소 조건, 그리고 연기, 뭐 화염, 그리고 폭발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 출제가 되는데, 연소 이론에서 이제 원래 과거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보면 종류, 특징 묻는 문제가 거의 주였어요. 연소 형태의 종류, 이상 현상의 종류, 이런 용어에서의 특징 설명, 이런 문제가 주였는데, 최근에 이제 거기다가 계산형 문제까지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또 문제들을 보면 그냥 문장에서 보기 1, 2, 3, 4번 중에 하나 찾는 문제인데, 지금은 박스형 문제라고 하죠. 박스에서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 줄로 막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는데 과거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문제를 내요. 특징입니다. 문제의 특징. 과거의 법규도 그렇고 학개론도 그렇고 보기가 짧았었어요. 그래서 시험 칠 때 뭐 사실 한 과목당 20분 주지만 뭐 5분? 한 10분이면 다다다다다 찍고 막 나오는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한 문항의 박스 내에 있는 지문 중에 옳은 거 다 찾으시오, 틀린 걸 다 고르시오 하기 때문에 지문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야 되고, 그냥 단답 보기가 아니라 문장형 보기들로 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알아서 시간이 또 사실 20분 짧은 시간이 실제. 예전에는 긴 시간이었지만 지금 시험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실제. 그래서 한 번에 요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들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종류 문고 분류 문제, 지금은 이제 박스형 문제하고 계산형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게 좀 큰 특징입니다. 그다음 화재 이론 파트에서도 연소를 공부했으면 당연히 이어지는 화재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화재도 아무래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정의, 종류 묻는 거, 종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험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화재 나오는데, 그 기존의 사실 소방학개론 교재들을 보면 그냥 화재, 건물 화재에서 일어나는 이상현상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딱 내서 교재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부할 때 이런 주제가 나오기 이전에 건축물 화재라고 하면 건축물에 대한 공부부터 원래 하셔야 돼요. 내화구조 건축물을 아셔야 되고, 비내화 구조가 뭔지, 목조 구조가 뭔지도 원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지 뒷부분 암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강의를 하면서 자기전 강의할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넓은 범위를 다 공부하기 때문에 건축도 공부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아마 강의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강의할 내용 자체가 좀 많아요. 말씀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제가 꼭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별표하면서 체크를 할 거니까,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수업 내용도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외워야 될 게 이해가 되고, 아, 이걸 그래서 외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자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외워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외우기가 더 쉬워지고 의무감도 생기고요. 아, 내가 외워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생깁니다. 위험물 파트도 이제 유별로 1부터 6까지 특성 소화 방법 공부하시게 될 거고, 위험물 쪽에서 이상 현상들 나오는 거, 뭐 보일오버, 슬로버, 프로스오버 여러 가지 오버 현상들도 공부하시게 될 건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전에 기본적으로 위험물의 성상을 알아야지, 아, 이런 오버 현상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화재 조사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화재 이론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연소 화재, 다음 공부하는 게 이제 소화 파트가 되는데, 소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또 연소가 공부가 돼야지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공부의 흐름이 있고, 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공부를 하고, 그 연소 화재를 끄기 위한 소화 공부를 하는 거여서, 제가 아마 소화 공부하게 되면 앞서 수업했던 연소 공부 내용을 계속해요. 복습을. 그런 식으로 사실 복습 진행도 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소화 이론에서는 소의 기본 원리, 소화 약제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계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가 있는데, 그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약재 종류들에 대한 특징, 원리, 그리고 이때 또 뭐가 나오겠어요? 화학 반응식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고, 이때 필요한 뭐 수원의 양, 약재량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죠? 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나오는데, 이 소방시설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공부하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소방시설론을 보통 관리사나 이런 상위 자격증 강의할 때는 한 50시간 강의를 여기에 투자를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소방시설론이라고 하는 게 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를 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종류하고요, 작동 원리까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는 종류, 작동 원리 기본이고, 뒤에 보면 세세한 세부 설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수계 소환 설비하면 수원 설치 기준, 펌프, 가압, 송설 설치 기준, 배관 설치 기준, 함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그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설비의 종류, 메커니즘, 동작 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구성 요소들을 아는지, 그런 문제들이 거의 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일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후에 뭐 체력 시험은 총 6종목 하게 되고요. 뭐 측정 방법은 공고문이 해당 그 시도에서 본부에서 공고가 나올 거니까 공고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체력은 사실 60점 만점에 30점 이상, 절반 이상만 하면 됩니다. 30점 이상만. 그러면 탈락 안 되는데, 요게 탈락이 많대요. 실제 30점이 안 돼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부만 너무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체력 관리 안 하고 너무 막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 진행을 하시면서 합격하신 분들의 대다수 분들이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한 10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시간이 이제 학원 공부 수업 듣는 시간 합쳐서 10시간이에요. 개인적인 공부가 그러면 한 4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개인적 공부를 하시겠지만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 공부 하시면서 짬짬이 한 30분, 1시간 정도는 꼭 체력은 하고 주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또 여름철에 이제 복근도 한번 보여주고 갈 거니까 운동을 좀 하시면서 공부를 좀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체력 시험 종목들이 쭉 있으니까 이 종목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뭐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그다음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라든지, 뭐 악력을 여러분께서 평상시에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푸시업 같은 거 하고 윗몸 일으키기 이런 부분들은 자기 전에 틈틈이 조금 해놓으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제 근력도 생기고 이제 몸의 건강도 챙기고 시험 때까지 체력 관리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필기시험 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훈련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평가 점수가 이제 여기 절반대 이상 점수 같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도 한 45개, 50개 정도는 1분 내에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한번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 검사는 넘어갈게요. 네, 신체 검사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에 뭐 신체 검사하고 나서는 체력 검사하고 신체 검사하고 나서는
그죠? 그 뭐죠? 그 엔도핀 검사가 뭐라고 하죠? 그 어떤 그런 검사도 또 돌핀 검사 그런 것도 한대요. 정확한 발음 영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적성 검사. 요거는 이제 적성 검사할 때 면접 시험 자료로 활용하는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서류 전형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체력 시험까지가 합격자 결정입니다. 체력 시험 나오면 거의 합격자 결정 난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때 결정 나는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 최초의 필기 시험 합격자를 2배수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0명 채용하는데 예를 들어 180명이나 190명이 합격자로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 체력 시험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체력 시험 떨어지면 한 20분, 30분 정도 많이 되신다고 쳐요. 그럼 한 150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150명 중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커트가 있다고요. 분명히 점수가 이 150명 중에 1등부터 100등이 있었겠죠. 앞서 필기 시험에서의 점수가. 결국엔 필기 시험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필기 시험이 전체 75%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가 높게 받았던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100명 뽑으면 마지막에 100명째 되는 주위로 한 2, 30명 정도 되는 여기서 이제 서로 점수 때 경쟁이 막 나는 거죠. 결국에 처음에 이제 1등부터 한 7, 80등 정도 되는 필기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안정권이 되는 겁니다. 체력만 통과하면. 그런 식으로 한번 준비가 될 거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100명 뽑으면 50등 내에 드시기 바라는 거예요. 필기시험 할 때, 합격하실 때. 그러면 체력장 그냥 통과만 하면 바로 면접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게 맞습니다. 네. 면접은 일단 뭐 내용 넘어가도록 하고요. 면접은 이렇게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면접 시험을 치게 됩니다. 면접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필기하고 체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전체적인 필기 시험 성적이 75% 차지하고 체력 시험이 15% 차지하기 때문에 90%가 기본적으로 점수인데 이때 이제 아무래도 전체 등수, 점수, 필기 점수를 높게 받아 놓으셨으면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 면접에서는 뭐 굳이 가갖고 껌 씹고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죠? 다리만 안 떨고 이랬으면 충분히 합격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이어서 출제 경향 분석인데요. 소방학개론하고 소방관계 법규 두 과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제가 만든 교재인데 제가 만든 이 교재가 소방학개론 1 교재 그리고 소방학개론 2 교재로 학개론은 2권으로 좀 종류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1 교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소, 화재, 소화, 소방시설, 위험물까지 포함하는 파트를 1 교재에서 제가 일단 강의 진행을 하도록 다뤄져 있고 소방학개론 2 교재가 소방 조직하고 소방 행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 역사, 소방 행정, 재난안전관리법하고 구조구급론, 화재 조사론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공무원 되시고 나서 진급 시험 칠 때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 문제들 보통 한 문제 나오는 것들이 그 소방 학교 내에서 진급에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잘 추려가지고 일단 문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학개론 2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가 잘 체크해드리는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기 맞고요. 원 교재만큼은 확실하게 자기 걸로 다 마스터를 하시는 게 점수가 높은 점수 받으시는 지름길이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적인 20문항 중에서 16문항 정도가 학개론 1 교재에서 아마 출제가 될 거고요. 4문항 정도가 2 교재에서 출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일단 2 교재는 제가 정말로 딱 필요한 부분들만 엮어서 교재를 작성을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법규는 소방관계법규는 총 4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공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해서 총 4가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총 12개 문서에 대해서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제처라고 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현행법을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우리 어때요? 형법이든 민법이든 법부 한다면은 법전책을 한 개 사잖아요. 두꺼운 걸로. 예전에 소방법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책을 딱 넘겨보면 페이지당 보통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3단법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왼쪽에는 법, 가운데 시행령, 제일 끝에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교재 디자인이 돼 있었습니다. 법규 교재들이. 그런데 이 교재가 지금은 출판사에서 출판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 왜 돈이 안 되냐면 홈페이지 지금 가면 다 무료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현행법을 그것도. 그리고 과거에 지난 구법도 검색해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법책들이 별도로 교재를 안 나와요. 법전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 근데 시중에 있는 저희 소방 공무원 교재라든지 혹은 자격증 교재에서 소방관계 법규 교재를 보면 어떤 거냐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항목 위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쓴 교재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저는 법규 원문 전체가 그냥 돼 있는 교재예요. 현행 법 전체를.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법을 먼저 수업을 하고요. 법을 먼저 공부합니다. 법이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왜 이 법을 제정했는지도 공부하면서 법 공부를 해요. 그러면 국회 제정한 법을 가지고 이 법 내를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다 보면 막 넘어갑니다. 그게 결국 시행령이라는 문서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행령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또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게 이제 시행규칙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만든 게 법,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만든 문서가 시행령,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문서가 시행규칙,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문서가 있어요. 우리 이제 뭐 감지기라든지 화재 감지기라든지 수신기 설치 높이, 감도 뭐 이런 것들 수치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일반 행정부에서 못 만들잖아요. 행정부에서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보통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합니다. 법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도 아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규가 시중에 있는 법규책들은 그냥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위주로 여기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묶어서 딱 넣어놓고 또 한 문제당 법 시행령 규칙을 묶어서 딱 문제를 넣어놔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복습이 어려워요. 복습이. 그러니까 저는 법 공부를 하고요. 시행령 공부를 할 때 법 공부를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어느 법에서 여기 나왔는지를 설명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법을 할 때 뒤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당 3번을 복습해요. 법규 수업할 때. 왜냐하면 시행규칙 할 때 앞에 법규했던 얘기를 또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문제들은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게 수업 때 반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는 저는 복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복습을 강사가 여러 번 해주는 게 여러분 도움이 훨씬 많이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복습하셔야 되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제가 앞에 했던 걸 복습을 한 번 더 해주고 질문 한 번 더 해주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분명히 큰 도움 돼요. 제가 자격증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학교 가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에 했던 걸 한 번 더 해주고 말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굉장히 크다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부분을 또 개인적으로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12개 문서에 대해서 아마 저하고 같이 법규 공부를 다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아마 법규 공부하시면 아 법이 재밌구나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법은 재밌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 하면서도 제가 또 현장 실무에서 이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실무할 때 이런 부분 생겼다는 것도 농담 삼아 말씀 많이 드리고 할 거니까 법 공부를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진행을 하게 되면 최초는 이론 정리인데 이론 정리 이제 강의 쭉 진행하죠. 이론 정리할 때 앞에 했던 거 복습하면서 해요. 계속 저는 이론 정리를 여러 번 복습하면서 하고 그 다음이어서 이제 시험 전에 문제풀이 하기 전입니다. 문제풀이 전반 때 제가 아마 요점 정리 한번 쭉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실전 대비 경험도 있지만 문제풀이 하면서 내가 약한 게 어디고 강한 게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 내가 공부 약한 파트나 약한 부분이 뭔지를 체크하신 다음 그거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복습을 더 하시면 점수가 분명히 높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답 노트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수업할 때 교재에다가 막 필기를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제 강의는 교재에다가 그냥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가지고 붙여놓고 하는 걸 좀 주로 말씀드리고 노트는 오답 노트 만드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틀린 문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풀린 문제 해설을 노트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전에 뭐만 보면 노트화된 문제만 보면 내가 틀린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과정까지는 제가 또 수업 중에 노트 하신 거 보고 이렇게 문제 풀이 있다는 한번 보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오답 문제도 한번 별도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풀이 할 때 그냥 가장 공부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기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쓰는 서술형 문제가 절대 안 나오잖아요. 다 보기가 해서 찾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풀이 할 때도 보기 있는 문제를 볼 겁니다. 그럼 일단 해설이라든가 답은 절대 가려놓고 문제만 쫙 봐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그 답을 딱 찾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딱 풀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문제 답을. 그때 바로 답을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이 문제가 맞았다. 그럼 그냥 또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다시 풀어도 보면 맞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 딱 가리고 문제를 읽었는데 답이 아리송한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아니면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답을 바로 봤는데 틀렸다. 그 문제는 문제 앞에다가 마킹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문제 앞에다가 마킹한 문제를 해설을 보시면서 해설을 노트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따로. 그럼 그 노트는 노트만 따로 볼 거니까. 그럼 나중에 마킹 했잖아요. 그럼 마크한 문제가 몇 개 되겠죠. 많이 있으면 안 되고. 처음 문제 풀 때 마크한 문제가 많이 있으면 안 되고 처음에 이론 수업을 한번 듣고 저하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모르는 문제를 마크를 하다 보면 마크한 문제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노트 정리했고요. 나중에 한 시간이 또 며칠 지나고 나서는 문제를 보는데 이제 무슨 문제만? 마크 한 문제만 또 읽는 거예요. 그냥 마크 한 문제만. 그럼 시간 단축됩니다. 마크 한 문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 또 틀렸다면 한 번 더 마크 하셔야 된다고요. 한 번 더 마크 해놓고 그때는 오답 노트 했던 부분에다가 별표라든지 체크를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틀렸다고. 그럼 그렇게만 해도 다시 문제 볼 때는 분명히 다 맞춥니다. 문제풀이하는 거. 그럼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문제풀이하는 문제들을 시험에 나올 문제들로 적중률 있게 제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한테는. 근데 그 문제를 또 여러분께서 계속 풀어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소방학개론 과정은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소방의 역사라든지 행정론이라든지 재난관리, 구조구급, 화재조사론 요 뒷파트에 있는 부분들이 투교재고 앞서 원교재라고 했는데요. 요 교재가 보통 한 3-4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항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올 부분들 위주로 정리하시기 맞고 앞부분에 요게 16문제 거의 70-80점 정도 오거잖아요. 그죠? 이걸 다 맞춰야 돼요. 제가 생각 그렇습니다. 여기도 제가 공략하는 문제가 딱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점수대 자체가 한 90점 가까운 점수대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고 공부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첫 수업 들어갈 때 오늘 말씀드렸던 법은 국회에서 제정, 국회 제정할 때 모르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를 정한다고 해서 행정부에서 만들고 행정부에서 이제 보통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해서 고시 문서로 빠지는데 이 고시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앞서 우리 소하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준들이 있어요. 그 NFSC라고 하는데 그 문서 내용들은 고시들입니다. 그거는 학계로 나오는 문제였고 법규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12개의 문서가 나오게 될 건데 원문 해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소방 전체 원문을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 강의는 원문 위주로 수업을 하면서 그때 시험에 나오는 중요 사항을 체크하고 요 체크된 부분은 아무래도 시행령에도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2번, 3번 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은. 그렇게 정리하시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이론 수업 때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풀이를 통한 복습을 하고 오답 문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아마 최종 정리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만 바로 보고 뭐 답만 암기하는 건 예전 문제들이에요. 예전 문제는 보기 1, 2, 3, 4에 그냥 단답식으로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시험지 딱 받으면 문제 안 보고 보기만 봐도 딱 나오면 보기만 봐도. 왜냐면 보기 4개 중에 3개는 무조건 뭐가 있을 거니까 연관성이 있고 1개가 다른 연관성일 거니까. 무조건 문제가 뭐예요? 옳은 거, 틀린 거. 그 문제 끝이니까. 그럼 종류 묻는 문제죠.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이때 하나의 묶음의 종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는 보기만 봐도 실제 문제를 안 보고 보기만 봐도 답이 탁탁탁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최근의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을 떠나서 이제 문장형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한 문항당 이게 맞는지 O, 문항당 X. 그러니까 저는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 중에 좋은 교재는 OX 문제가 많은 게 전 좋은 교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NCS라고 해서 국가에서 만든 직무 표준을 봐도 OX 문제를 항상 집어넣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보기들을 읽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근데 틀렸다고 했을 때 그냥 틀린 것 같은 데가 있죠.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단어를 체크할 수치를 바꿔보고 그게 또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의도를 파고 문제 보기 전체의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게 이제 필요한 실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체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체력장 준비도 하시면서 공부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정도는 운동과 같이 체력시험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진행을 좀 하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워낙 주로 했던 소방 자격증 부분인데
가산점이 필요합니다. 가산점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운전면허 다 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시험 쳤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험이지만 쉬웠다 예를 들어서 그럼 80점대 점수가 대다수인 거예요. 그럼 소방학교는 법규가 다 평균의 점수가 나옵니다. 완전 만점 받으신 분들 빼고는 거의 합격금이 비슷해요. 그럼 그때 당락을 결정짓는 건 무조건 가점입니다. 가점. 가점이 이제 1% 가점, 3% 가점, 5% 가점이 있는데 가점 준비하실 때 자격증 2개는 필수라고 봐요. 2개. 그게 이제 컴활 1%는 일단 무조건 주는 거 플러스로 주는 거라서 컴활 1%는 무조건 한 개 따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따놓으신 분도 아마 있으시고 있을 것 같은데 컴활 1%는 일단 따놓는 게 좋아요. 쉽게 땁니다. 컴활 공부하시면 컴활 1% 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자격증 소방설비 산업기사 따는 게 또 1%거든요. 그럼 중복에서 2%가 돼요. 가점이. 그 다음에 소방설비 기사 따면 3%. 그럼 기사를 땄으면 3%에다가 컴활 1%에서 4% 가점 붙어요. 그래서 가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5% 가점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5%는 기술사, 기능장, 뭐 관리사인데 그건 응시 자격 자체도 너무 어렵고 만들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시험도 너무 어렵고 5%는 신경 쓰지 말고 3%하고 1%. 기사 응시 자격 가능하신 분들이 이제 졸업자분들이죠. 4년제 졸업입니다.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비관련 학과 말고 4년제 관련 학과가 이제 20계열 학과 졸업한 4년제는 바로 응시 가능하거든요, 기사가. 근데 전문대 20계열 그 관련 학과 졸업하게 되면은 경력이 2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사 자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전문대로 나오면 산업기사 쓸 수 있거든요. 소방설비 산업기사 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일단 자격증 얘기를 지금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소방 자격증에 보면은 이제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이 기계 분야 자격증이 있고 전기 분야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장 실무하시는 분들은 쌍기사라고 하거든요. 기계하고 전기를 같이 있는 걸. 쌍기사가 돼야지 반쪽 자격증 얘기를 안 듣습니다. 현장에서는.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기계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앞서 소방시설들 중에서 소방 기계 분야 설비, 그 주가 이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계 이런 설비들이 기계 쪽이고요. 전기 쪽 자격증 부분이 경보 설비 쪽. 그다음 피난 설비 쪽, 이쪽이 전기 쪽인데 설비 좀 나눠놨어요. 자격증 2개입니다 현재. 2개를 따야지 현장에서는 완벽한 자격증으로 사실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 시험 칠 때 전에 이 2개 자격증 다 딸 필요 절대 없어요. 2개 중에 전기가 좀 더 쉽거든요. 자격 따기가 하나를 따는 거예요. 어차피 2개 따도 가점 안 주니까 하나 따고 가점 받아서 일단 공무원 응시했다고 쳤어요. 그럼 공무원 되잖아요. 승진할 때 또 가점 필요해요. 그럼 그때 기계 따면 돼요. 승진 시험 칠 때. 공무원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소방 공무원분들도 승진할 때 가점 때문에 자격증을 한 번에 다 따려고 안 합니다. 현재 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필요하긴 한데 승진 시기 됐을 때 그냥 모아놓고요. 공부해서 한 개 따고 또 승진 시기 됐을 때 남은 거 한 개 땄었다고. 단계를 맞춰서. 어차피 공무원 하시면서 이제 퇴직하기 전에 쌍기사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 시험 공부하시는 기간이라든가 개인적인 여건이 좀 되시면 요 자격증 공부가 저는 분명히 100% 도움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법규 있어요. 과목이. 이 소방 자격증 시험 과목이 뭐냐면 소방관계 법규가 한 과목, 20랑. 그 법규가 공무원 시험의 법규하고 똑같습니다. 범위가. 근데 시험 난이도는 이 기사 산업기사의 법규 문제가 더 어려워요. 공무원 법규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럼 요거 공부한다는 얘기는 공무원 법규는 쉬워요. 요게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이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소방 원론. 이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이 앞서 연소, 화재, 소화 이론 다 보는 내용들입니다. 원론 과목. 이 소방 원론 과목을 저도 사실은 주로 해서 강의 진행을 할 거고 최근에 시험 문제, 계산 문제들이 요 자격증의 원론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온 문제들 보면 공무원 기출 말고 자격증의 원론 기출 문제에서 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들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다 도움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쪽 시험 친다고 하면 이제 남은 2과목은 별 필요는 없어요. 남은 2과목이 전기회로 공부하고 또 한 과목이 이제 전기 구조 원리라고 하는 공부하는데 이 전기 구조 원리는 아무래도 여러분 소방 시설론 할 때 종류에는 들어가니까 근데 다만 자격증 시험은 종류도 보지만 세세한 설치 기준까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량이 좀 더 사실은 많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 범위보다는 자격증 시험 범위가 더 넓어요. 공부할 양이 더 많습니다, 실제.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은 공무원 소방학개론하고 법규 과목 외에 국어, 영어, 한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당연히 자격증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학개론하고 법규만 놓고 보면
이제 그 두 과목만 놓고 보면 자격증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공개 경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어, 영어, 한국사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 과목까지 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공무원 준비를 올인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격증은 쓰지 말고 올인하셔야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말고 다음 시험 정도 대비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시험을 중간에 한 개 따놓으시면 가점도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공부가 분명히 공무원 시험에 도움된다는 말씀 무조건 드립니다. 100%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자격증이 또 공무원 딱 되고 나면 그 공무원 자격증 따고 난 이후에 경력으로 인정을 또 하니까 그만큼 자기한테도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그 공무원 시험에 대한 내용하고 앞으로 변화되는 트렌드가 처방 전문가로서의 시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려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도 계산 문제가 나오고 법규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보면 자격증 시험에 있는 법규 원론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 범위가 좀 넓어지긴 했고 어려워지긴 했어요. 근데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점수를 또 이건 변별력 가중에서 낸 문제라서 틀리고 넘어가도 될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방 공무원 공부하는 부분도 조금 변화가 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냥 과거에 예전에 그냥 소방 공무원 시험 자체가 행정가로서 해서 그냥 너무 끼워넣기 과목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 향후 학교론과 법규는 거의 필수 과목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공무원 되시고 진급을 하시거나 하실 때 승진하실 때 지금 공부하셨던 내용이 기초가 돼가지고 다시 어차피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개론하고 법규는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진급 시험 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나중에 진급할 것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걸로 만드시는 공부가 되시면 합격에도 도움 되시고 분명히 진급에도 도움 되시고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하시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오늘 일단은 그 시험에 대한 부분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시험에 나올 부분들을 잘 추려서 여러분한테 요점 정리를 잘 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